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훈 원장입니다. 오늘은 정보의 과잉이라는 주제로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전에 특히 의료 영역은 정보의 비대칭이 되게 심한 영역이었잖아요. 의사가 있고 환자가 있으면 의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이만큼이라면 환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사가 하는 말이면 그냥 다 옳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이제 그렇게 의료 행위가 이루어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뭐 다른 동영상 플랫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료에 관한 지식도 예전보다는 너무 손쉽게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도 옳은 얘기도 있고 옳지 않은 얘기도 있어요. 참고로 저도 이제 몸이 아프거나 하면 지식인에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과연 맞나 싶어서 제가 아는 다른 의사 선생님들한테 맞는 얘기냐고 하면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건 옳지 않고 이럴 때는 이렇게 치료하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치과 관련해서도 네이버 지식인을 이제 검색해서 봤을 때 옳은 얘기들도 물론 있지만 옳지 않은 얘기들도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라고 하기는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의 뭐 치아 상태나 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궁금해서 검색을 했을 때 A라는 사람의 그 치아 상태와 동일한 질병을 갖고 있고 동일한 치료법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케이스가 인터넷에서 검색될 확률이 크지는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신경치료에 대해서도 이제 크게 너무 많은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도 유튜브 댓글 중에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뇌에서 연결되는 신경 하나가 끊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거 신경치료라는 게 뇌에서 연결하는 신경을 끊어내는 치료야? 라고 이제 생각하실 텐데, 신경치료라는 것 자체는 근관치료라는 말로 한글 교과서에 쓰고 있고요. 신경 뿌리에 있는 관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거든요. 엄밀히 치료의 정의가.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루트 커널 트리트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결국 뿌리에 있는 그 관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예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번역됐는지 신경치료라는 말을 씀으로써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인식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치과 의사가 억지로 죽인다, 끊는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보면,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하지만 제가 예전에도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도 몇 개의 동영상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신경치료란 말은 그 치료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말은 아니고요. 근관치료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고, 근관치료라는 게 결국에는 근관치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뿌리에 있는 그 관의 염증을 제거하는 치료거든요. 그럼 근관치료를 한다는 전제는 뿌리에 있는 근관에 염증이 이미 진행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손에 지나가는 운동신경, 감각신경, 이런 신경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이 그냥 충치가 깊어졌다든지 아니면 치아에 금이 많이 진행돼서 치아 내부에 오염이 됐든지, 어쨌거나 이 내부가 오염됐을 때 이 오염된 치수 내부의 염증을 긁어내는 치료가 바로 근관치료거든요. 근관치료는 살릴 수 있는 신경을 죽이고 끊는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는 꼭 해야 할 때 정확하게 해야 하는 치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상황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안 해도 되는데 환자가 시리다는 이유로, 시리다는 것도 그래요. 교합을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수복물이 잘못됐으면 그걸 다시 재치료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린 게 가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는 신경 쪽에, 치아 속에 치수강에 염증이 진행돼서 이미 거기서 염증이 시작되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는 일주일에 며칠이 멀다고 계속 내원하셔가지고 시리다고 하시면 그때 맞춰서 최대한 신경치료는 근관치료를 피하기 위해서 첫날은 당연히 이제 교합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복물이 레진 치료를 했는데 시리다고 하시면 레진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접착이 레진을 제거하고 다시 치료를 해보고, 다른 부위가 시릴 수 있으니까 다른 부위에 지각과민 처치라고 해서 약을 또 발라보고, 이런 여러 가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가시지 않고 오히려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근관치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근관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고요.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근관치료를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근관치료를 어떻게 탈이 나지 않게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도 오히려 더 초점이 맞춰지거든요.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근관치료를 해야 할 때. 근데 이제 지식인의 질문글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걸 보면 내 치아가 뭐 이러이러해서 시린데 치과에 갔더니 신경치료를 해야 된다고 한다. 나는 신경치료는 죽어도 하기 싫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고 찾아보시겠죠. 그러면은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치료로 검색되는 게 아마 MTA일 거예요. MTA를 넣으면은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다더라. 근데 MTA라는 것도 적응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모든 케이스에서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 뭐 충치를 제거하다가 신경이 뚫렸는데 치아 속의 치수강의 상태를 보니까 염증은 크게 없어요. 그럼 단순히 뚫렸다는 이유로 신경치료를 하긴 아깝잖아요. 그럴 때 MTA를 써서 막아가지고 하는 그런 케이스에서 쓰는 재료인 거지, 내가 뭐를 했는데 시리고 해서 MTA를 쓰면 괜찮다고 어디서 봤다, 이거는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가 과잉돼서 너무 많은 양의 정보가 들어오니까 MTA라는 것은 마치 만능이고 이것만 쓰면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법도 하지만 실제로는 MTA란 재료도 적응증이라는 게 다 있어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쓰는 거지, MTA를 쓴다고 해서 뭐 신경치료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거는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있을 거잖아요. 그 주치의의 얘기가 가장 정확하겠죠. 그 상태를 보고 치료를 쭉 해왔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정보의 과잉인데, 이 치료라는 게 치아의 상태도 사람마다 저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충치가 똑같은 충치지만 충치가 진행된 게 무슨 디지털처럼 충치가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시계바늘에 초침이 움직이듯이 그냥 연속적인 상황에서 내 충치의 상태가 어느 위치냐 이거잖아요. 충치가 진행됐어도 진행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치료는 뭐 인내이로 한다. 깊으면 뭐 신경치료다. 어떨 때는 MTA다. 이거는 그걸 직접 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고, 내 충치가 이렇고 나는 그 뭐 찬 거에 시리고 밤에 살짝 아프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은 하지만 이 충치가 진행된 정도가 시계바늘에 0에서부터 돌아가서 10위까지 한 바퀴를 도는 상태에서 어느 위치만큼 진행됐는지를 직접 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충치가 있는데 치료는 어떻게 할까? 난 신경치료는 절대 하기 싫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터넷에 올바른 정보를 찾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대체 뭐가 맞는 거야? 라고 이제 당연히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저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최대한 아무래도 이제 알고 있는 거랑 모르고 있는 거랑 다르니까 최대한 정보는 얻어 가시되, 최대한 정보는 여기저기 검색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제 알고 계시는 건 좋은데, 일단은 본인의 그 상태는 항상 연속적인 상태의 어느 중간에 있는 상태인 거고, 그거를 어떻게 치료할지는 그걸 직접 본 선생님이 가장 잘 알 거니까 그 선생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럼 그 선생님을 믿을 수 있냐? 그거는 이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정보가, 그러니까 질문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라서, 저도 어디에서 누가 잘한다, 뭐 누가 못한다 이런 얘기까지는 제가 뭐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냥 믿고 하시라는 말씀 드리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치과의사에 대해서 막 불신을 갖고 저기는 조금만 시리다고 하면 신경치료를 해. 물론 조금만 시리다고 하면 신경치료 하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잘못됐다고 생각은 들어요. 시리다고 해도 근관치료를 피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해보고, 만약에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나아지지가 않고 점점점 심해진다. 점점점 심해진다는 거는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는 게 맞을 수 있는데, 비슷하거나 차츰 차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좀 시리지만 견뎌보시고 하시는 게 이제 요즘 인터넷에서 가장 싫어하는 그 근관치료, 신경치료를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치료도 뭐 한번 딱 건드렸다고 해서 갑자기 막 내가 있던 증상이 씻은 듯이 낫고 그런 치료는 잘 없거든요. 불편하시겠지만 좀 참고 하면서 기다리고 차도를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정보의 과잉 시대에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이제 내 치아를 잘 지키고 하는 걸까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오늘의 얘기도 명쾌한 결론은 없고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나를 치료해 주시는 이 선생님이 정말 잘 믿을 수 있고 잘 하시는 분일 거라고 믿고 그 라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라포가 잘 형성돼서 그 믿음이 서로 이제 믿고 치료를 하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